Hello everyone! This time we're gonna learn about grammar in lesson 3. So, today, the first grammar lesson is about non-restrictive relative clause. 네. 관계대명사이긴 관계대명사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속적 용법이랑 반대되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한정시켜주는 제한적 용법을 배운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용법은 거의 제한적 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앞에 나온 선행사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였죠. 그런데 둘 다 앞에 나온 선행사를 설명해줘요. 그런데 계속적 용법은 뭐 콤마를 찍는다고 하고,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라 하고, 제한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콤마를 찍지 않고 꼭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되는데 도저히 헷갈려서 말이죠. 그래서 한번 쭉 정리를 하고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모가 3분 계시다고 칩시다. 우리 엄마 자매가 3분이 계십니다. 이 중에서 이모 1명은 화가입니다. 화가가 영어로 뭐죠? 그쵸, painter. 그런데 이 화가이신 이모는 인천에 삽니다. 인천의 영어로 인천. 이 정보를 바탕으로 문장을 2개 만들어 볼 건데, 여러분이 어떤 문장이 제한적 용법이고 어떤 문장이 이번 시간이 주인공인 계속적 용법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문장. My aunt who lives in Incheon is a painter. 자, 두 번째 문장. My aunt who lives in Incheon, is a painter. 자,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이랑 다른 점이 뭐예요? 맞아요. 여기 나오는 콤마 말고는 정말 똑같아요. 근데 이 중 하나는 계속적 용법이고 이 중에 다른 하나는 제한적 용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번째 것이 계속적 용법, 첫 번째 것이 제한적 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뜻이 차이가 있는데, 계속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추가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즉,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필수는 아니다. 하지만 제한적 용법이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입니다. 즉,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예야 하고 제한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모가 1명이에요. 그래서 my aunt, 이모의 이모인데 어떤 이모? who lives in Incheon. 인천에 사는 유일한 이모는 화가입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모가 엄청 여러 명이야. 그런데 어떤 이모인지에 대해서 이 세 이모 중에서 어떤 이모인지 한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이모인데 이 중에서 그 이모 있잖아.
인천에 사는 이모. 부산이나 뭐 광주에 사는 이모 말고 인천에 사는 이모. 그 이모가 페인터야. 이 광주에 사는 이모는 의사고, 이 뭐 아까 뭐라 했나요? 이 부산에 사는 이모는 선생님이야. 이런 식으로. 이모 중에서 인천에 사는 이모가 화가이시다. 이렇게. 이모가 여러 명인데 그 중에 제안을 해준 거고요. 예를 들면 그 책은 책인데 그 책상 위에 놓인 책 있잖아. 책이 여러 권 있을 때 하나는 침대 위에 있고 하나는 뭐 바닥에 있고 하나는 뭐 책상에 있을 때 The book which is on the desk is mine. 그 책상 위에 있는 게 내 거야. 이렇게 제안을 해줄 때 이 선행사 앞에 나온 명사 선행사를 제안을 해줄 때 제한적 용법을 쓰고요. 오늘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문법인 계속적 용법은 나는 이모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 who lives in 인천은 그냥 이모에 대한 추가적인 보충 설명이다. 추가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첫 번째는 이모가 여러 명인데 그 중에서 그 이모, 인천에 사는 이모 이렇게 이 사람 이렇게 제안을 해줄 때는 제한적 용법을 쓰고요. 콤마 없습니다. 그리고 My aunt, dad lives in 인천 이런 식으로 대수로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이모인데 이모에 대한 그냥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것이고요. 콤마를 찍고요. 대수로 바꿔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 하셨다면 이미 뭐 계속적 용법은 다 배우신 거랑 다름이 없어요. 다 배웠으니까 이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지인데 그냥 편지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Which was in a blue envelope. 편지가 여러 개인데 그 중에서 파란색 봉투에 있는 거 어떤 거는 파란색 봉투에 있고 어떤 거는 빨간 봉투에 있고 어떤 거는 뭐 노란 봉투에 있는데 그 중에서 파란 봉투 있잖아. 이렇게 설명할 때는 그렇죠. 똑똑하시네요. 역시. 그럴 때는 제한적 용법을 써야겠죠. 여러 개 중에 하나니까. 하지만 이거는 그냥 단 하나의 편지가 있어요. 여러 개가 아니라 파란 색깔 하나가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충 설명. 그런데 이렇게 보충 설명할 때는 앞에 콤마를 붙인다. 물론 이 관계대명사 절이 문장 중간에 왔을 때는 끝에도 콤마를 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온점으로 끝나니까 굳이 콤마는 필요 없습니다. 조금 더 보태주는 역할. 그리고 이렇게 which라는 대명사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제한적 용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He gave me a letter and it was in a blue envelope. 이런 식으로 추가 설명을 해주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넘어갈게요. 자, 계속적 용법 2 볼게요. 계속적 용법이 같은 경우 관계대명사 that은 쓰지 않습니다. 이미 배웠어요. 예를 들면 Last summer, I visited Paris, which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cities in the world. 이렇게 which로 파리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주고 있죠. 나는 파리에 갔어. 여기까지 되지만 파리는 단 하나고 뭐 굳이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냥 파리에 대해서 내 주관적인 생각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One of the most beautiful cities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 이렇게 추가 설명을 하고 있어서 콤마로 붙여서 이렇게 계속적 용법을 썼고요. 이 아래 거 같은 경우에 Last summer I visited Paris. That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cities in the world.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적 용법을 쓸 때는 that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관계대명사 배웠지만 기억이 안 나. 가물가물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that이 뭐였어요? which나
후 이렇게 다른 관계대명사를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었죠. 제한적 용법일 때는 지금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Next. 계속적 용법이 관계대명사는 목적격일지라도 생략하지 않습니다. that으로 바꿔 쓰지 못했던 것처럼 목적격일 경우에도 생략이 불가하다. 예시 보실게요. Rachel, who we met yesterday, lives in this neighborhood. 이렇게 콤마 돼 있고, 여기 있는 who는 원래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인데 m이 생략돼서 who라고 쓸 수 있다는 거 다들 기억하시죠? 자, 레이첼을 부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Who? We met yesterday. We met. 여기에 목적어가 오는 자리죠? We met Rachel yesterday.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목적격을 앞으로 빼서 Rachel, 어떤 Rachel? Whom 혹은 who we met yesterday. 이렇게 목적격으로 쓰였을 때 보통 우리 관계대명사 배울 때 목적격을 생략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배웠었는데 계속적 용법에서는 생략이 불가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Rachel, we met yesterday, lives in this neighborhood. 이게 불가능하다.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which는 이게 잘렸는데 명사가 아니라 앞 문장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시 바로 보실게요. Chris did really well in these exams, which is quite a surprise. 자, 이 which is a quite a surprise. 이게 무슨 뜻이냐면 꽤 놀라운이란 뜻인데 which is a quite a surprise. 꽤 놀라운 일이 이 시험인가요? 시험이 꽤 놀라워요? 시험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워? 이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 전체 크리스가 그 시험에서 잘 봤다는 사실 크리스가 시험을 잘 봤다는 이 사실이 꽤 놀랍다 이런 뜻이에요. 크리스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나 보죠 평소에? 맨날 놀기만 하다가 시험을 잘 봤나 봐요. 이런 식으로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문제도 다 풀어보았고요.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여러분 힘으로 스스로 풀어보세요. 어려운 친구들은 물론 진짜 이거 해석도 안 되고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설명이라도 들으시면서 풀어야죠. 하지만 혼자 풀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친구들은 스스로 풀어보고 나서 채점하는 용도로 이 해설 풀이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대명사가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된 문장을 모두 고르고 우리말로 옮겨 봅시다. 해석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My grandfather, who is 87, goes swimming every day. 콤마. My grandfather에 대한 부가 설명. 맞죠? 계속적 용법이었어요. We spent our holidays in Scotland, which is in the north of UK. 우리는 우리 공휴일을 스코틀랜드에서 보냈다. 근데 그 스코틀랜드는 UK가 뭐예요? United Kingdom. 영국이라는 뜻이죠. 영국이 북부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어때요? which 절이 이 앞에 있는 걸 부가 설명해주고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2번도 정답. The wallet Emily found in the garden belongs to John. 일단 해석부터 해볼게요. 그 지갑, 어떤 지갑? 에밀리가 정원에서 찾은 지갑은 존에게 속해 있다. 즉, 존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이 문장을 잘 보시면 Emily found in the garden. 여기 뭐가 있어요? 목적어가 필요하죠? 에밀리가 찾았다. 무엇을? 정원에서. 무엇을 찾았게? 앞에 선행수로 나와 있는 월렛을 찾았지. 에밀리가 지갑을 정원에서 찾았다. 이 문장을 가지고 관계대명사 절로 만들었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을 사용하고 which Emily found in the garden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어때요? 그렇죠. 계속적 용법에서는 관계대명사가 생략 가능했나요? 생략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제한적 용법이었습니다. 네, 해설도 쭉 확인해 보시고요. 넘어갈게요. 주어진 문장을 계속적 용법이 관계대명사로 바꿔 써봅시다. 관계대명사로 일단 바꿔 써볼게요. I'm living with Sam. 나는 샘이랑 살고 있습니다. Sam is my uncle. 샘은 나의 삼촌입니다. 자, 그러면 샘에 대한 추가 설명이니까 I'm living with Sam. 계속적 용법은 뭐가 필요하다? 콤마가 필요하다. 콤마 찍고 어떤 관계대명사를 쓸까요? That? 아니죠. 계속적 용법에서는 that은 사용할 수 없다 배웠어요. 그러면 그렇죠. 사람을 나타내는 who is my uncl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I went to see the doctor. He told me that I had the flu. 닥터에 대한 의사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를 쓰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who가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콤마 who. I went to see the doctor. 나는 의사를 보러 갔다. 의사에게 갔다. 근데 그 의사는 나에게 나는 독감이 있다고 말해주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선행사 그러니까 뒤에 거부터 해석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앞에 거부터 해석하고 의사인데 어떤 의사? 의사인데 그 의사는 나에게 나는 독감이 있다고 말해주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I want to climb up Mount Everest. I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나는 Mount Everest, 에베레스트 산에 등산하고 싶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고 싶습니다. I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근데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에베레스트에 대한 추가 설명이죠. 그러면 콤마를 붙이시고 얘는 물건, 사물이니까 장소이니까 which를 쓰시면 되겠죠. 콤마 which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우리말과 같도록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The book,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에요? 일본 문화에 관한 책. 그래서 the book which is about Chinese culture, is very interesting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어제 나는 내 친구 피터에게 전화를 했고 그 친구는 베트남에 살고 있다. Yesterday I called my friend Peter. 어제 나는 내 친구 피터에게 전화를 했다. 근데 그 친구는 베트남에 살고 있다. Who? 그렇죠. Who lives in Vietnam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스테디움 경기장은 내년에 개장할 것이다. 여기 경기장을 왜 굳이 영어로 썼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이거 배웠던 단어죠? 경기장. 1학년 때 배웠어요. 자, 스테디움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물이니까 which can hold 30,000 people will open next year. 콤마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우리나라는 산만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천은 있거든요. 천은 thousand. 그리고 만은 천에 열이 더 있는 거죠. 천이 10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0
10,000 이렇게 사용을 해요. 10,000. 근데 여기는 30이니까 30,000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치시고 문장을 다시 써봅시다. Rachel, we met yesterday, lives near my house. Rachel. 뭐가 이상한가요? 그렇죠. 계속적 용법인데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Rachel은 어떤 관계대명사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사람이니까 who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Rachel, who we met yesterday, lives near my hous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혹시나 선생님이 너무 빨리 말을 하나요? 만약에 너무 선생님이 말하는 게 빠르다면 유튜브에 천천히 그 배속 듣기 말고 천천히 듣기도 있거든요. 0.8배, 뭐 0.65 이렇게 천천히 듣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주세요. 너무 느리게 얘기하면 지루해하거나 좀 졸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속도감 있게 지금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느리면 뭐 배속으로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we saw the latest Harry Potter film, which we really enjoy. 어때요? 뭐가 이상해요? 그렇죠. 계속적 용법에는 콤마가 필요한데 콤마가 빠져 있어요. 콤마를 붙이신 다음에 다시 써주세요. We saw the latest Harry Potter film. 우리는 가장 최근에 늦은이란 뜻도 있지만 가장 늦게 나왔으니까 최근 거죠. 최근에 나온 해리포터 영화를 보았는데 그 해리포터 영화는 우리가 엄청 즐겼다. 재밌게 봤나봐요. 자, Olympic Games that take place every 4 years were first held in 1896. 올림픽 게임. 어떤 올림픽 게임?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게임은 처음 1896년에 열렸다. 이 연도 어떻게 읽어요? 두 개씩 끊어서 읽으시면 돼요. 1896. 물론 1896 years old. 뭐 나이가 아니니까 1896 이렇게 절대 안 읽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둘 나눠 읽거든요. 1896 기억해두세요. 자, 대시 이상하죠. 대스로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대스를 뭐로 고쳐줄까요? 올림픽 게임은 이름이니까 which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단어를 이용해서 우리말과 같도록 문장을 완성해봅시다. 나는 그린 호텔에 묵었는데 그 호텔은 내 친구가 추천한 곳이다. I stayed at the green hotel. green hotel. 근데 그린 호텔은 뭐예요? which, 콤마 찍고 which a friend of mine recommended. 과거로 recommended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린 호텔에 머물렀는데 그 그린 호텔은 내 친구가 추천한 것이다. 이거는 어떤 관계대명사였죠? 계속적 용법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목적격 A friend of mine recommended the hotel. 이런 식으로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앞으로 나왔고 목적격인 which를 써주었습니다. 미스터 스미트는 10년 전에 한국에 왔는데 한국말을 유창하게 한다. 주어가 미스터 스미스겠죠? 미스터 스미트. who, 사람이니까 who가 필요하겠죠? 콤마, who came to Korea 10 years ago, speaks Korean fluently.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who, 한국에 10년 전에 왔는데 미스터 스미스는 한국에 10년 전에 왔는데 한국말을 유창하게 한다. 이렇게 영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그거는 흔하지 않은 일이었다. We had some ice cream for dessert. Which, 그쵸, which was unusual. 흔하지 않은, 보통이 아닌 unusual. on이 뭐뭐 아니다 라는 부정의 의미를 갖는 prefix. 접두사죠, 접두사. 접두사랑 접미사
많이 알아두시면 처음 붙는 단어가 나와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dessert 이 디저트를 이 후식을 설명하는 건가요? 후식이 흔하지 않아요? 아니죠. 이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후식으로 먹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었다. 뭐 초코파이나 아니면 뭐가 있지? 케이크 이런 것들을 보통 후식으로 먹었나 봐요. 근데 처음으로 아이스크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후식으로 나온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크리스는 새 직장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는 이를 매우 즐기고 있다. Chris talked about his new job. new job에 대한 설명이니까 관계대명사 뭐가 필요하죠? which, which he is enjoying very much. 매우니까 very much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he is enjoying very much. enjoying his new job very much. 목적어가 원래 들어가야 하는데 목적어 앞에 나왔고요. 선행사로 계속적 용법으로 콤마 쓰고 쭉 관계대명사 절이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 스마트폰은 내 생일 선물이었는데 사진이 아주 잘 찍힌다. This smartphone, which is my birthday present, takes great photo. 자, this smartphone인데 스마트폰이긴 한데 어떤 스마트폰? 내가 생일 선물로 받은 스마트폰 콤마 찍고 which 관계대명사 which가 필요하겠죠. 폰 사물이니까 which was my birthday present. 쌤이 아까 is라 했는데 이었는데 과거를 나타내주니까 과거 was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Which was my birthday present. Takes great photo. 내가 생일 선물 받았던 그 스마트폰은 사진을 아주 잘 찍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오늘 수업이 모두 끝났고요. 자, 이번 시간이 학습 목표였던 계속적 용법이 관계대명사 절에 대해서 잘 파악하셨나요? 그럼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계속적 용법이랑 반대되는 개념이 뭐였죠? 그렇죠. 제한적 용법이었어요. 이 둘을 비교해 본다면 계속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콤마를 썼고요. 얘는 콤마가 필요 없었어요. that을 대체할 수 있나요? 제한적은 가능하지만 계속적은 that을 쓸 수 없었어요. 그리고 목적격으로 쓸 경우 이 관계대명사가 생략 가능했지만 계속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생략 불가능했죠. 생략이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제한적 용법은 여러 개 중에서 그 중에서 얘 말이야 하고 제한을 두는 거지만 계속적 용법은 그냥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적 용법 마무리 되셨나요? 네. 이번 시간에도 훌륭히 잘 공부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Goodbye everyone.